지난 목요일 새벽 2시 부산에 사는 73세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침실 바닥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종아리를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서 서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40분 동안 그녀는 어둠 속에서 경련이 풀리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 다음 날 밤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녀는 잠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 근육을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돌처럼 단단한가요? 움직이지 않아도 아픈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2시에 바닥에 쓰러져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고 궁금해할 때까지 이걸 무시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월 1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또 다른 경련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걷기를 멈춘 환자들을 봤습니다. 한밤중에 경련이 일어나면 짐이 될까봐 손주들을 만나러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칼륨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더 마시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몸이 경련을 예방하는 미네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먹는 것은 이것을 고치는데 거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인의 78%가 바나나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또 다른 고통스러운 밤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를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준비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잘못하면 당신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리는 계속해서 한밤중에 경련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이 72시간 이내에 야간 다리 경련을 없애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줄이는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60대와 70대가 되면 소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위산이 감소합니다. 장은 젊었을 때의 30%만큼만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 식사와 함께 바나나를 먹으면 당신의 몸은 칼륨과 마그네슘의 아주 적은 부분만 끌어냅니다.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미네랄이 근육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는 여전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는 7년 전에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6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서울의 노인의료센터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5개월 동안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2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게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자신이 계속 깨어나서 남편이 따로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흡수율, 일주기 리듬, 그리고 노화된 몸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음식 준비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백해서 아무도 이것을 전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특정한 시간대, 2분짜리 준비 기술, 그리고 이 방법을 평범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먹는 것보다 340%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3가지 추가 조정. 여러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한밤중에 종아리 근육이 밧줄처럼 꼬이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이 있나요? 지금 당장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딱딱한가요? 발가락을 펼 때 경련이 일어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고통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이고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서울에서 22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74세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이 발걸음 중간에 근육을 붙잡는 바람에 아산병원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한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몇 달 동안 매일 밤 이런 경련이 있었지만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그녀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다리 경련은 단순히 칼륨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흡수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노화된 장은 예전처럼 음식에서 미네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10개를 먹어도 여전히 경련과 함께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소를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원인이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바나나가 경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 먹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준비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칼륨과 마그네슘의 80%가 혈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당신의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우연히 올바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강남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제 자신의 데이터를 믿기 전에 3번이나 검증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자기 직전이 아닙니다. 아침도 아닙니다. 잠들기 90분 전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대가 미네랄에 대한 장내 흡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고 밤새 공복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리 근육에 칼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근육은 미세 수축 상태에 들어가는데 충분한 미네랄 저장량이 없으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항상 쥐가 나는 이유입니다. 둘째, 준비 방법입니다.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준비하세요. 이 반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바나나에는 나이든 장이 분해할 수 없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갈색 반점은 전분이 단순당으로 전환되었고 세포벽이 부드러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껍질만 벗겨서 먹지 마세요. 바나나를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작은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으세요. 포크로 가볍게 으깨되 완전히 곱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정확히 2큰술을 넣고 저으세요.
이것을 정확히 4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미리 소화된 혼합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적 분해와 물이 과일의 천연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몸 밖에서 소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혼합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약해진 소화 시스템이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네랄이 이미 섬유질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 임상 관찰 결과 이런 방식으로 바나나를 먹은 노인들은 바나나를 통째로 먹는 것에 비해 최대 340%더 많은 칼륨을 흡수했습니다. 3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깨어나는 것과 밤새 평화롭게 잠자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성동구의 79세 박 씨는 7년 동안 다리 경련으로 고생했습니다. 7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분은 마그네슘 알약, 스트레칭 운동, 온열 패드, 현대의학이 권장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것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수요일 오후에 그분에게 바로 이 바나나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4일 밤을 단 한 번의 경련도 없이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3주 안에 그분의 경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평생 동안 바나나를 먹어온 방식이 왜 오늘 밤 다리 경련을 멈출 수 있는 바로 그 영양소를 버리고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밤 당장 수면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보통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소화 시스템은 수십 가지 다른 과정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몸은 코르티솔을 생성하고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며 다른 음식들로 인해 혈당이 격렬하게 변동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단 30%의 효율로만 흡수됩니다.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련 방지 미네랄의 70%가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노화된 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화 시스템이 우리가 흡수 우선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같은 이금 정도의 같은 바나나가 다리 근육에 직접 전달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최대 34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개월 동안 환자들의 미네랄,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침 바나나 섭취와 저녁 바나나 섭취를 비교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기진맥진하셨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단 하룻밤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종아리에 심한 경련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셨습니다. 부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양시설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바나나를 언제 드시냐고요. 그분은 영양지침에서 권장하는 대로 매일 아침 오트밀과 함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정확한 방법을 그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정확히 9시 30분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를 드세요. 통째로 먹지 마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8조각으로 자르세요. 각 조각은 약 1cm 두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모두가 건너뛰는 단계인데 각 조각을 삼키기 전에 최소 15번 씹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나나 조각을 충분히 씹으면 세포벽을 기계적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장을 통과해버릴 결합된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침에는 입안에서 즉시 미네랄 방출 과정을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바나나가 위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최대 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미리 소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8조각의 바나나를 다 드신 후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한 잔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를 수축시켜 소화를 너무 빠르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섬세한 효소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의 물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다음 3시간 동안 지속적인 미네랄 흡수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박 씨는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저녁 이것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3일 후 그분이 제 진료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쥐가 나는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는 나흘 밤을 완전히 쥐 없이 주무셨습니다. 6주 후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버리셨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바나나 하나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바꾼 것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된 신체에 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정보가 바나나 방법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전부입니다. 준비된 바나나를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대가 노화된 신체에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90분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우리가 흡수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 장내벽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혈류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최대가 됩니다. 신체가 밤새 회복 주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너무 일찍 드시면 이 미네랄들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중요한 쥐 발생 시간대에 다리 근육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되고 배출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적절한 흡수가 일어나기 전에 소화기관이 수면을 위해 느려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어려운 사례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라는 74세 여성분이 8개월 동안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이미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도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쥐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서 매일 밤 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딸이 돌봐드리러 다시 집으로 이사를 와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아침에 바나나를 드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네랄이 밤이 되면 이미 오래전에 체내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90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일 만에 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효능을 낭비하게 됩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는 것으로요. 이 반점들은 전분이 천연당으로 전환되어 미네랄 흡수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주세요.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의 두께로요. 여기 비법 단계가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그릇에 담고 정확히 한 큰술의 미지근한 물을 위에 뿌려주세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목에 대어봤을 때 중성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2분간 놔두세요. 이 짧은 담그기가 바나나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칼륨 및 마그네슘과 결합하게 하고 노화된 소화기관이 3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2분 후 바나나 전체를 천천히 드세요.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액에는 입안에서 흡수 과정을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를 삼키면 이 이점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바나나를 먹는 중이나 먹은 후에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 액체는 장혈관을 수축시키고 흡수를 차단합니다. 목이 마르시면 최소 30분을 기다린 후 상온에 물만 마시세요.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이 방법을 증명합니다. 부산의 68세 이 씨가 제 세미나를 보신 후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야간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90분 바나나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후에 얼음물을 마시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2주 동안 아무런 개선이 없어서 거의 포기할 뻔 하셨습니다. 좌절해서 전화하셨을 때 완전한 일과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찬물을 언급하신 순간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습관을 멈추셨습니다. 5일 만에 쥐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각 단계가 다른 단계 위에 쌓입니다. 한 요소를 놓치면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이 바나나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가 틀리는 부분입니다.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영양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비하는 곳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할 준비 방법은 칼륨과 마그네슘 흡수를 340%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세 이상 1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먼저 줄기 근처에 아직 작은 녹색 부분이 있는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완전히 녹색이 아닙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완전히 노란색도 아닙니다. 바나나가 그 중간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한 익은 단계에서 저항성 전분이 부분적으로 단순당으로 전환되었지만 미네랄 함량은 아직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색 반점이 있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의 최대 62%를 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정확히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한 입 크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으깬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1cm입니다. 그런 다음 이 조각들을 그릇에 담고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 3큰술을 넣으세요. 우유가 아닙니다. 크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균이 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이것을 함께 섞고 실온에서 정확히 7분간 놔두세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실온입니다. 이 7분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과일 섬유질을 미리 소화시키기 시작하여 칼륨과 마그네슘을 가두고 있는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은 더 이상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요구르트가 음식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7분 후 이것을 드세요. 혼합물을 천천히 드세요. 작은 조각으로 드시고 한 입마다 최소 15번은 씹으세요. 왜 15번이냐고요? 침에는 미네랄 흡수를 더욱 향상시키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삼키면 효과의 70%를 버리는 셈입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잠자기 90분 전입니다. 왜 이 특정한 시간이냐고요? 이 미네랄들이 혈액과 근육 조직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70분에서 9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리 경련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경련이 보통 발생하기 전에 그 미네랄들이 체내에 완전히 순환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6년 동안 매일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6년간의 수면 방해, 6년간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먹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1cm 두께의 바나나 조각, 플레인 요구르트 3큰술, 7분간 기다리기, 취침 90분 전. 4일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딸을 제 병원에 보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침에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절대 요구르트 준비 과정 없이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갈색점이 있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3가지 실수는 실패를 보장합니다. 매주 제게 오는 환자분들 중 바나나가 경련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드셨냐고 여쭤보면 매번 이 3가지 오류 중 하나를 범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혈압약을 복용하신다면 이 바나나를 약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4시간 떨어뜨려서 드셔야 합니다. 향상된 칼륨 흡수가 특정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신다면 의사와 타이밍을 상의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 바나나 방법이 여러분을 다리 경련으로부터 구해줄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바나나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흡수창, absorption window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특정한 대사 상태에서만 칼륨과 마그네슘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을 놓치면 말 그대로 2시간 안에 그 영양소들을 화장실로 내보내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백힐 3명의 노인 환자들의 혈중 미네랄 수치를 검사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장의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하루 중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먼저 먹고 그 다음 과일을 후식으로 먹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식사 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밥의 섬유질, 고기의 단백질, 식용유의 지방, 이 모든 것들이 장에서 흡수 공간을 두고 경쟁합니다. 결과는 몸이 그 바나나에서 칼륨의 18, 2%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고 통과하는 동안 새벽 3시에 다리 근육은 미네랄 부족으로 굶주립니다. 강남구의 74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제 병원에 오셔서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밤새 주무시지 못했다며 우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쯤 양쪽 종아리에 심한 경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셨습니다. 딸이 2번이나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드시고 계셨고 인터넷 조언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그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점심,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좋은 후식처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에 준비된 바나나 하나만 드세요. 다른 것을 드시기 전에 2시간을 기다리세요. 5일 만에 밤중 경련이 70% 감소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딸을 보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과학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위가 비어있고 저녁 위갑시에 준비된 바나나를 먹으면 장내벽이 그 미네랄과 최대한 표면 접촉을 합니다. 경쟁 없음, 방해 없음, 칼륨과 마그네슘이 최고 효율로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11시나 자정에 주무실 때쯤이면 혈중 미네랄 수치가 최적화됩니다. 근육은 새벽 3시에 끔찍한 경련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이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저녁 6입시에 바나나를 올바르게 먹고 바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보리차를 마십니다. 재앙입니다. 차가운 액체는 위를 수축시킵니다. 위 배출을 50% 느리게 합니다. 그 미네랄들이 흡수가 일어나는 장으로 가는 대신 위에 머무릅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35도에서 40도 사이. 이것이 소화관을 이완시키고 30을 40분 내에 바나나가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최대 미네랄 추출의 황금 구역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저녁 7시에 빈속에 준비된 바나나를 드세요. 바로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런 다음 저녁 식사나 간식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리세요.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순서는 협상 불가입니다. 이것을 따르세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나나 방법의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분이 과일 섭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핵심 요소는 준비된 바나나를 먹은 후 찬물을 마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실수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돌아온 수많은 환자들이 타이밍과 준비 방법을 완벽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경련이 계속된다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노화된 신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준비 기술을 사용하여 바나나를 드시면 칼륨과 마그네슘이 가장 흡수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함께 작용하여 이러한 미네랄을 장벽이 실제로 포착하여 혈류로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은 소화 시스템이 특정 온도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꿀을 녹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서는 즉시 녹지만 찬물에서는 덩어리지고 녹기를 거부합니다. 바나나를 먹은 직후 찬물을 마시면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찬 온도는 위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위 내벽에 혈관이 수축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을 활발하게 분해하던 소화 효소가 극적으로 느려지는데 때로는 70%까지 느려집니다. 30분에서 40분 안에 혈류로 흘러 들어가야 할 미네랄이 이제는 2~3시간이 걸리고 그때쯤이면 대부분이 전혀 흡수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완전히 통과해버립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74살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 바나나 요법을 3주 동안 종교적으로 따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낙담하셨습니다.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병원에 돌아오셔서 이 방법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앉아서 그분이 하고 계신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바나나를 먹은 후 무엇을 마셨는지 물어볼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얼음물이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분은 침대 옆에 찬물을 두는 습관이 있었고 바나나를 먹은 직후 목이 마르다고 느껴서 매번 가득 찬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 온도 원리를 설명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냥 중간 온도로요. 일주일 만에 그분의 야간다리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90%가 사라졌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물 온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방법의 성공과 완전한 실패의 차이입니다. 65세 이후의 신체는 30세 때 가졌던 회복력 있는 소화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타이밍과 기술을 사용하여 준비된 바나나를 드신 후 최소 15분은 기다렸다가 음료를 드세요. 마실 때는 반드시 실온의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절대 차갑게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얼음물은 안 됩니다. 절대 냉장 음료는 안 됩니다. 즉시 뭔가를 마셔야 한다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몇 모금만 마시세요. 음식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나나 직후에 차가운 요구르트를 먹지 마세요. 찬 우유를 마시지 마세요. 이 요법을 따른 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지 마세요. 전체 미네랄 흡수 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실온이거나 따뜻하게. 이것이 새로운 규칙입니다. 또한 바나나를 섭취한 직후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최소 20분 동안은 앉거나 서서 똑바로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이 소화 과정을 돕고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역류를 방지하여 미네랄 흡수를 더욱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6번째 요소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섭취 후 관리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소화를 보호하세요. 온도 규칙을 존중하세요. 이러한 경련 퇴치 미네랄을 포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신체에 제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와 오늘 밤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를 먹는 골든타임은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저녁 식사 전이 아닙니다. 잠들기 바로 전도 아닙니다. 누워서 자기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왜일까요? 이때가 신체의 마그네슘 흡수 경로가 가장 활발할 때이고 대부분의 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취약한 시간 전에 근육이 칼륨으로 포화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영양소의
70%까지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것이 90%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차가운 과일은 소화 시스템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미네랄 흡수를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바나나를 최소 30분 동안 실온에 두세요. 더 좋은 방법은 슬라이스와도 접시에 담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생체 이용률을 340%까지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문서화된 의학 과학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소금 없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아몬드, 호두 또는 캐슈넛이요. 5개나 6개만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마그네슘의 운반 분자 역할을 하여 경련이 발생하는 근육세포로 직접 안내합니다. 지방 없이는 마그네슘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장을 통과합니다. 적절한 지방과 함께라면 신체가 거의 모두 포착합니다. 이 조합이 비밀입니다. 정확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두시거나 가족에게 기억하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첫 번째 단계, 매일 오후 4시나 5시쯤 바나나 1개를 꺼내 부엌 조리대에 놓으세요. 두 번째 단계,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그 바나나를 조각으로 자르세요. 세 번째 단계, 아몬드나 호두 5알과 함께 천천히 드세요. 꼼꼼히 씹으세요. 네 번째 단계, 드신 직후 미지근한 물 1컵을 완전히 마시세요. 물은 미네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것을 14일 동안 매일 밤 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진료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첫 주 안에 야간 경련이 50부터 7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주가 되면 많은 분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방법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경련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노인분들의 경우 약 8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경련과 함께 심한 부종, 피부 변색 또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저림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혈액순환 문제의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3가지 추가 사항이 효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첫째, 정고 이후 커피와 홍차 섭취를 줄이세요. 카페인은 강력한 마그네슘 도둑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으세요. 아파트 안을 도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움직임은 미네랄이 다리 근육으로 분배되도록 돕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손으로 종아리를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정확히 필요한 곳에 국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한국에서 22년간 노인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항상 가장 강력하지만 일관되고 올바르게 적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바나나 요법을 따르세요.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경련은 오늘 밤 일어날 수 있으며 새벽 3시에 종아리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방할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가 밤새 종아리에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 없이 평화롭게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요. 댓글에 오늘 밤 편안히 잘 거예요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방법으로 바나나를 언제 먹기 시작하실 건가요? 야간 다리 경련을 없애려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감사해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